스페인이 마침내 세계 축구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2026 월드컵 챔피언,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땅이 자신들의 두 발로 이야기 전체를 써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스페인 축구를 이야기하는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곧바로 작은 체구지만 극도로 섬세한 선수들을 떠올립니다. 차비, 이니에스타, 실바, 마타, 피케, 그리고 모로코 혈통을 가진 라민 야말까지. 이들 모두 북유럽 선수들 같은 건장한 체격도, 잉글랜드 선수들 같은 근육질 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공을 신체의 일부처럼 다루는 섬세한 플레이로 전 세계를 매료시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사람 모두가 대표팀 이미지처럼 체구가 작을까요? 그리고 이 땅의 예술에 대한 사랑, 섬세함에 대한 사랑이 축구에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스페인이 막 세계 챔피언에 오른 이 시점에 키, 축구 철학,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까지 전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키가 작은 민족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스페인 남성의 평균 키는 약 176cm, 여성은 약 163cm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보다 약 6에서 8cm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키는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거의 비슷하며 프랑스나 독일보다 몇 센티미터 정도만 낮을 뿐입니다. 유럽에서 평균 키가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 키는 약 183cm부터 184cm까지, 여성은 약 170cm입니다. 반면 유럽에서 가장 키가 작은 그룹은 보통 포르투갈, 알바니아, 그리고 일부 발칸반도 및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포르투갈 남성의 평균 키는 약 172cm부터 173cm까지로 스페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거리를 촬영한 영상만 본다면 이 민족이 체구가 작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그룹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페인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류학적 요인과 이주 역사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며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불과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은 레반트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주의 물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다양한 혼합이 북유럽, 게르만 민족의 특징인 큰 체구와는 확연히 다른 매우 풍부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리와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유전 인류학자들은 베르그만의 법칙에 기반한 가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추운 기후에서 오래 살아온 집단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더 큰 체구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중해처럼 덥고 건조한 기후에 사는 집단은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더 작고 슬림한 체구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오랜 진화의 경향일 뿐이지만 왜 북유럽 국가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보다 대체로 키가 더 큰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영양과 생활 수준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스페인은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벌어진 내전과 그 이후의 어려운 시기는 적지 않은 젊은 세대가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현대적인 농업을 갖춰 우유, 육류, 동물성 단백질을 오래전부터 많이 섭취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경제와 의료가 발전하면서 현재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상당히 키가 커졌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 외에도 영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키가 한 민족의 전체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키 큰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생선 기름, 올리브 오일, 채소와 과일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으로 유명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가진 그룹에 속하며 동시에 축구, 테니스, 자동차 경주,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체격은 유전, 지리, 역사, 역량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뿐 한 민족의 성공을 재는 유일한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의 평균 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갈리시아 같은 북부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피부가 더 밝고 키가 더 큰 편입니다. 반면 안달루시아 같은 남부 지역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체구가 더 슬림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축구를 볼 때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거의 그 선수가 이 나라의 어느 지역 출신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지역색이 풍부한 사회를 만들었고, 이는 여러 축구 스타일이 동시에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매우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체구에 이점이 없는 나라들은 종종 지혜로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스페인에서 수십 년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잉글랜드식이나 독일식으로, 즉 신체적 힘, 크로스, 공중볼 싸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더 강하고 체력이 좋은 상대를 이기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상대에게 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이 항상 자신의 발밑에 있다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로부터 볼 점유 철학이 20세기 말부터 스페인 축구에서 점차 형성되고 강력하게 발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축구는 단순한 주말 스포츠가 아닙니다. 학교, 카페, 광장,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 존재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 누가 패스를 더 잘하는지, 누가 슈팅을 더 정확하게 하는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70, 80대 노인도 몇 시간이고 앉아서 전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사회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축구적 사고에 노출되며 단순히 경기하는 법만이 아니라 관찰하고 협력하고 결정을 내리는 법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공이 자신의 발에 닿기도 전에 어디로 패스해야 할지 아는 뛰어난 볼 컨트롤 능력을 가진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독일인, 영국인, 네덜란드인보다 선천적으로 더 섬세하게 태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차이는 훈련 환경에 있습니다. 거리에서 자라며 매일 풋살을 하고 기술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에서 훈련받으며 볼 컨트롤 능력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아이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해 스페인 축구의 섬세함은 수천 시간의 훈련, 여러 세대에 걸친 지리, 역사, 문화, 훈련 철학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섬세하고 우아한 특질은 경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문화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현대 기타의 고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악기를 하나만 꼽으면 기타는 분명 상위권에 들 것입니다. 팝, 록, 재즈, 컨트리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인 육현 기타는 스페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19세기경 장인 안토니오 데 토레스는 몸통, 넥, 공명판 설계를 바꾸어 기타의 형태를 전 세계의 표준으로 확립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어디에서든 기타리스트가 무대에서 연주할 때마다 그들은 스페인의 흔적이 담긴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플라멩코가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노래, 기타 소리, 박수, 그리고 격렬한 구두 스텝의 조합입니다. 공연자는 거의 모든 감정을 각 동작에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깊고 차분하게, 때로는 폭풍처럼 폭발적으로.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탄생했는데 이곳은 수세기에 걸쳐 아랍인, 유대인, 유럽인들이 교류한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문화적 상호작용이 독특한 예술 형식을 만들어냈고 유네스코는 이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스페인 건축이 마치 조각 작품 같다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보기만 해도 직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선입파도 나무 줄기 또는 자연 속 생명체처럼 곡선을 그립니다.
가우디는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건축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바르셀로나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을 가진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막 2026 월드컵 챔피언에 오른 이 시점에 이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도 있고 꽤 우연적이고 뜻밖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축구는 실제로 스페인에서 하나의 종교입니다. 주말 저녁 온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거의 확실히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대격돌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의 역사를 모두 반영하는 경기입니다. 배출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남자 월드컵과 여자 월드컵을 모두 우승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웅장한 가사를 가진 국가를 갖고 있는 반면 스페인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마르차 레얼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공식 가사가 전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곡에 가사를 붙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지만 정치, 지역, 역사에 대한 깊은 견해 차이로 인해 충분한 합의를 얻은 버전은 아직 없습니다. 유산 측면에서 스페인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5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입니다. 그 유산 목록은 매우 다양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거의 그대로 보존된 고대 도시들, 궁전, 이슬람 사원, 웅장한 고딕 성당, 유명한 순례길, 그리고 가우디의 현대적인 건축물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은 차례로 이베리아인의 고향이었고 로마에 정복되었으며 서고트 왕국이 되었고 이후 거의 800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가 마침내 가톨릭 왕들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각 문명은 매우 뚜렷한 흔적을 남겨 스페인은 마치 거대한 야외 역사책처럼 보입니다. 수도 마드리드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도가 높은 수도로 해발 667m에 위치하며 안도라라베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위치 덕분에 마드리드의 기후는 매우 특별합니다. 여름에는 40도를 넘는 날도 있지만 겨울은 상당히 추워서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저 언어에 관해서는 스페인어는 현재 약 6억 명이 사용하며 21개국의 공식 언어입니다. 이러한 확산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진 스페인 제국 시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상에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스페인이 아니라 바로 멕시코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오늘날 타파스는 스페인 요리의 상징이지만 그 기원은 매우 단순합니다. 스페인어로 타파는 뚜껑이라는 뜻으로 술집 주인이 파리와 먼지를 막기 위해 술잔 위에 햄 조각이나 치즈 조각을 올려놓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나라의 초록빛 황금으로 여겨집니다. 스페인은 매년 약 120만 톤의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이 자신의 지리적 위치와 맞지 않는 시간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논리로 보면 이 나라는 포르투갈이나 영국과 같은 GMT 시간대를 사용해야 하지만 마드리드의 시계는 정확히 1시간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원인은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독일과 동기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시간대를 중부 유럽 시간대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늦은 생활 리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가 보통 밤 9시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는 또한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지중해의 발레아레스 제도, 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비자와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산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피레네, 칸타브리아, 시에라네바다 같은 여러 거대한 산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침에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스키를 타고 몇 시간 운전해서 오후에는 지중해 해변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키, 볼점유 철학부터 기타, 플라멩코, 회화, 건축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매우 독특한 스페인 예술가적 기질이 짙게 벤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